일본 경제 20% 이상을 책임지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한국의 위협은 일본의 존립에 대한 위협과 같다. 삼성전자가 2017년 인수한 미국의 전장 전문업체 야마니 품질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도요타의 장벽을 뚫었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 외에도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 다이하츠 등 수많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상징이자 전 세계 판매 점유율 1위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하만을 통해 도요타에 납품하는 장비는 5세대 고성능 텔레매틱스 장비입니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와 무선통신 위치 추적 장치 등을 결합해 차량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비롯해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도난, 차량 위치 추적, 원격 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하만은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적용해 텔레매틱스 장비를 개발해왔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BMW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전기차 iX에 최초로 공급했으며 이번에 도요타로부터 처음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1천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이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매틱스 장비는 기본적인 기술 우수성 외에 관련 통신 특허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도요타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모 회사인 삼성전자가 보유한 막대한 통신 특허 지원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전자업계는 삼성 텔레매틱스 장비의 도요타 공급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요타는 포드 및 일본 전자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 공동 개발 추진체를 발족시켰으며 자율주행 및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과 특허 취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종의 제왕 소니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면서 소니 브랜드의 전기 컨셉트 카인 비전 S를 발표했습니다. 비전 S는 주변을 360도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 40개가 장착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소니의 강점인 5G 텔레매틱스, 이미지 센서, 영상, 음향 기술력을 자동차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자체 개발이나 일본 전자업체가 아닌 한국으로부터 텔레매틱스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으니 일본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에게 또다시 역전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형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가 2배가량 높아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특허 보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일본 기업이지만 나머지 4개가 모두 한국 기업이며 특허 출원 증가 속도가 200에서 300%로 40%인 도요타의 5배 이상일 정도로 무섭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최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한국의 추격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며 점차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의 하만을 9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만은 커넥티드 카용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보안, OTA 솔루션 등의 전장사업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점유율 1위 인포테인먼트 전체 2위, 텔레매틱스 2위로 전장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에게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만은 또한 JBL, 하만카돈, 마크레빈슨, AKG 등 다수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오디오에서는 뱅앤올룹슨, 바오오앤 윌킨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 올레드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UX 기술과 모바일 부문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만의 전장 사업과 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도요타 공급을 계기로 이러한 삼성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자 역시 미래 모빌리티용 전장 사업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부 매각이 아닌 철수 방식을 선택한 건 모바일 관련 특허 및 기술 인력의 유출을 막고 모바일 사업 역량을 전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문은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기록했으며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독일 폭스바겐, 베트남 빈그룹 등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진행했으나 LG전자는 수조 원대 이상의 매각 대금을 포기하고 결국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투자로 연계한 것입니다. LG전자는 주요 계열사들과 부품 및 기술의 수직 계열을 이뤄 LG전자가 통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력계 조명을 만들고 여기에 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LG이노텍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용 카메라, 조명용 LED, 모터 등을 납품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LGCNS는 네트워크 보안을,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26262는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안전규격입니다. LG전자는 전자제어장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전력관리 반도체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및 앞서 획득한 주행보조 시스템,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등 미디어 및 자율주행 부품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인증을 완료하여 전장 부품 플라인업에 대해 인증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무결성 수준 최고 등급인 D등급까지 인증을 받았는데 D등급은 1억 시간 동안 연속 사용했을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을 1회 이하로 관리하는 가장 엄격한 등급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전자는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2021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가 8조 원을 달해 전체 수주 잔고가 6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한 전선까지 확보해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G전자는 IMF 시절 정부 주도로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울며 겨자먹기로 넘겨준 LG반도체가 잃어버린 자식과도 같은 심정인데 차량용 반도체를 통해 반도체 사업에 재진입하고 있다. 또한 전장사업 및 동력계, 자율주행,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완제품은 만들지 않고 협력사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제2의 TSMC가 되려고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IT 융합에서 시기를 놓쳐 뒤처졌다가는 기존 시장 수성은커녕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전자업종의 강한 이 기업과 생산에 강한 자동차 기업의 주도권 확보 쟁탈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산업이 자동차를 매개로 뭉치는 과정에서 도태되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수합병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동화,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은 배터리, 동력계, 자율주행 기술, 텔레매틱스 등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 강자인 현대차 그룹과 전자업계의 절대 강자인 삼성, LG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점차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강력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관심 이슈였습니다.